월요일 숙제는 이 모의고사 4회차죠. 4회차 모의고사에서 두 개를 틀려가지고 전 문제를 해설하게 됐습니다. 1번 자연수 n인데 n은 일단 2 이상이고요.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거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지금 요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뭐 n을 대입하고 여기다가는 a를 대입하라는 그 말이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요거가 실수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2제곱근 마이너스 3의 실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로 따져봤을 때 2제곱근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은 글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제곱근 마이너스 2입니다. 이때는 이제 기함수죠. 기함수가 그려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 그래서 실근이 한 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4제곱근 5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함수 그려지고 여기 양수 부분에 그려지니까 교점 2개. 그래서 근 2개 나오고요. 그래서 3개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 일단 로그에서 정의가 되기 위한 거는 이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좀 따져줘야 됩니다. 우선 밑조건부터 가보면요. 밑조건인 일단 a는 절대 1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진수 조건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a는 상수기 때문에 다항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정수 a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양수인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따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같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판별식을 뭐 짝수 공식 써서 지금 판단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고, a로 묶으면 a-5가 지금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 그리고 5보다 작다인데 요거랑도 연립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요거랑도 연립을 해가지고 0보다 크다는 어차피 같으니까 그대로 쓰고 1이 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1이 안 되면 또 이거 범위를 원래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수 a의 값의 합을 그냥 구하는 거니까 되는 정수들을 그냥 나열을 합시다. 1은 안 되고 2, 3, 4까지 되네요. 6이고 9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함수 요거 로그 함수인데 지금 밑이 1 밑이 지금 1보다 작은 상태죠. 그럼 얘는 아마 개형의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지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걔가 다 친구가 2,5에서 최대값 3 그리고 최소값 1을 갖는다고 해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감소함수니까 일단은 이 정의역 2, 정의역이 최대로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 정의역이 최대로 클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x가 2일 때는 최대값 3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로그 2분의 1에 2-a 그리고 플러스 b가 3을 갖는다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반대로 이제 정의역이 최대인 5 구간에서는 최소값 1을 갖겠죠. 5-a죠. 5-a 플러스 b 얘가 뭐다? 1이다. 그럼 얘네 둘을 빼줍시다. 왜냐면 b를 없애가지고 이 로그의 뺄셈도 이 4층 연선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배를 빼주면은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잖아요. 로그 2분의 1에 5-a분의 2-a 얘가 b는 없어지고 2 이렇게 되죠. 로그 2분의 1에 뭐가 2가 되려면 여기가 4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2승이 되니까. 그럼 5-a분의 2-a가 4분의 1이 되면 된다. 이거 대각선으로 곱해줘서 8-4a가 5-a가 되면 된다. 그럼 여기 넘겨주면 이렇게 넘겨서 3a가 3이 되니까 a가 1이다. a가 1일 때 b의 값은 3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a가 1이면은 여기 로그 2분의 1에 1이니까 무조건 0 나오잖아요. 그럼 b가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4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다음 함수 중 주기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한 개념이 있는 문제니까 천천히 발전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일단 sin x의 전체 절대값인데 sin x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수 부분에 있던 게 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원초적인 주기함수가 나와요. 주기 파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주기함수가. 얘도 코사인.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또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얘도 맞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니 반대로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것도 음수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 4번과 5번이 중요해요. 얘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4번 먼저 가볼게요. 4번은 이 sin x긴 한데 그 x의 절대값을 해놨어요. sin x의 그 전체값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사인 그래프는 하나, 둘, 셋, 넷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니까 위로 한번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은 양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값은 변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일 때 함수값이 지금 1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인 그래프라면 여기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을 때의 함수값과 2분의 파이였을 때의 함수값이 같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원래 이렇게 그려졌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얘는 여기 있었던 건 여기로 가고 여기 있었던 거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로 그려줘야 되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 절대값 x가 쓰여져 있다는 거는 y축 대칭, 그러니까 우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반 접어갖고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는 이렇게 물결이 칠 거고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물결이 칠 거잖아요. 그러면 0 부분에서 x는 0 부분에서 요 주기가 깨지기 때문에 얘를 주기함수라고 할 수 없어서 4번이 오답이 됩니다. 반면에 코사인 절대값 x를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봐야겠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y축 대칭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이 상태 그대로 찍어낸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그냥 평상시의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처음 배울 때 나오는 코사인 함수의 특징이 y축 대칭이었어요. 그리고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를 y축 대칭으로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f1의 값과 f-1의 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함수의 정의와 같으니까 y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각변환 공식을 또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sin x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x입니다. 그런데 코사인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사인 x죠.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연관성이 있겠죠. 아무도 코사인이 이 y축 대칭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형태가 똑같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얘는 주기함수가 맞다. 주기가 2파이겠죠. 그럼 맞습니다. 탄젠트 함수도 그려보면요. 간단하게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찍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그죠? 여기서도 하나가 올라와야 되니까 반대로 그랬구나.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게 있었던 게 없어야 되고 그대로 Y축 대칭 찍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런 주기는 없기 때문에 얘도 주기하면서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변환 공식에서 얘는 마이너스 쓰고 탄젠트도 마이너스 쓰지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을 수가 있다. 이거는 쉽죠? 이렇게 연계해서 상수 앞으로 빼주고 K는 1부터 시그마 10 그다음에 K 그럼 1부터 10까지가 자연수 합이니까 얘 55네요. 플러스 상수 길이는 그냥 곱한다. 상수 A니까 플러스 10A 얘가 250이다. 그러면 얘를 곱하면은 얘가 55에서 4를 곱하니까 54, 20에 54, 20, 22, 220 나오거든요. 이렇게 없애갖고 10A가 30, A가 3.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만족한다고 하는데 우선 N자리에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A의 2 요게 A의 1 더하기 A의 3이다. 양변에 2로 나눠줘보자. A의 2는 2분의 A1 플러스 A3이다. 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등차 중앙.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네들로 공차와 첫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2D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빼주면 D 같은 경우가 3이라고 나오고 그때 첫 항 A는 3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죠. 그죠? 그럼 첫 항 마이너스 4,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 2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일반항 세울 수 있겠죠? 일반항 세우면은 3n의 마이너스 7 요게 되고 제 10번째까지의 항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대입하면 30에서 7 빼니까 23. 첫 항은 마이너스 4고 이게 10개 있고 2개로 나누면 요거 둘이 뺐을 때 19죠? 19를 지금 5 곱하니까 10 곱하기 5는 45에다 9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시킨다고 해요. 이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0분의 뭐 꼴도 아니고 그냥 0인데 얘가 상수로 수렴한다는 거는 뭔가 부정의 세계로 데려가고 싶을 것 같은데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형태잖아요. 분수의 형태로 안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혼동을 겪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얘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얘가 상수로 수렴한다는 거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 x-1이 없어져서 0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fx는 어떻게 생겼냐 x-1이란 걸 분모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fx의 정체를 모르니까 위에 있는 함수를 갖다가 그냥 별 x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fx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 곱하기 x-1분의 별 x 얘가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x-1 인수위로 가지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다항함수겠죠? fx가 지금 함수 fx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별에 1을 대입했을 때가 3으로 나온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래요. 얘랑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이번에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거기에다가 x-1분의 별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둘 다 다항함수니까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별의 1이니까 별의 1이 3이었죠. 2, 3은 6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고 해도 됩니다. 그냥 원래는 여기 극한값이고 여기 함수값이겠지만 그냥 같다고 하면 됩니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대입법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요. a 플러스 3이랑 5가 같으니까 a 값이 2가 나오면 됩니다. 다음 함수 얘가 5를 만족시킬 때 이거는 나눠 갖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 거냐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차를 했을 때 여기 분모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통틀어서 F'2라고 하죠, 저희는. 거기다가 지금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5라는 거예요. 그럼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배를 3을 곱해서 1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곡선 얘가 이거 4점이 또 있었어요. 저는 이거 3점인 줄 알고 풀었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미분 때린 다음에 1 넣으면 됩니다. 정역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에다 1 넣으면 1이죠. a는 1이에요. 그럼 y는 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가 나와 있고, 얘의 특징은 또 1,3을 지난다는 거예요. 1,3을 지난다는 거니까 3은 1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2가 나오고, 그러면 10b 플러스 2를 주고 보라고 했으니까 10 플러스 2에서 12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이제 11번은 제가 이제 이 학습 개념 부족으로 인해서 틀린 문제입니다. 쉽고요. 근데 이 푸는 법을 모르면은 그냥 평생 못 푸는 그런 문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x 대신 정의역 자리에 t를 넣고 그거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지금 정적분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라지 f1에서 라지 f0을 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라지 f0은 적분상수 c만 남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적분상수 c와 없어져서 얘는 라지 fx라는 함수에 1만 넣은 것이 됩니다. c는 없고.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얘는 곧 상수가 된다는 거니까 요 전체를 갖다가 상수 k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럼 fx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4x의 세제곱 플러스 kx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해하고 제가 틀린 건데, 처음부터 말했듯이 요 ft라는 거는 fx라는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t를 대신 넣은 거잖아요. fx를 방금 정의를 해줬으니까 f의 t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의 t 세제곱이고 플러스 kt 이렇게 나오죠.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정적분 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t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kt 제곱 이렇게 되죠. 걔를 갖다가 지금 1부터 0까지 정적분을 때려주시면 되니까 0부터 1까지 1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2분의 k, 얘가 뭐다? 우리가 먼저 정리했던 k다. 2분의 k가 1이니까 k가 2다. k가 2 나왔으니까 fx 다 구했죠. fx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4x 세제곱에 플러스 2x 1 대입하면 4 플러스 2니까 6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그래프와 이런 문제는 맨날 나오는데 4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3점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3점으로 나올 때는 보통 이제 그냥 정적분만 해도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보통 3점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또 이렇게 정의역 구간을 나눠갖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4점으로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번 문제에서는 나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3점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극값을 아는 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적분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x축과의 교점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잖아요. 합차 공식으로 뺄 수 있으니까 x-3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표현이 되고,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0으로 대칭을 이뤄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 물론 그래프 모양이 대칭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정의역까지 이 길이가 대칭이라는 거고, 도함수를 구해봤을 때 3x 제곱에 마이너스 9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기 때문에 풀마풀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정적분 쳐가지고 그냥 보여주시면 되고, 0부터 3까지는 정적분 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 부정적분 먼저 해줄게요. 그러면은 4분의 1의 x 4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9의 x 제곱입니다.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그냥 정적분 해줄게요. 그러면 0 넣었을 때는 그냥 0이고, 마이너스 3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추가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넓이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0 빼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4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81이고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81이에요. 여기 넓이는. 애초에 이런 정적분 문제는 이 정적분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냥 플러스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이해하고 푸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0은 상관없으니까 째껴주고 3만 대입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3 대입하면 4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81이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음수 부분의 넓이가 지금 나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붙여서 여기에 넓이도 4분의 81이다. 4분의 81, 4분의 81 더하면 2분의 160 저거니까 아니 4분의 161이니까 2분의 8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림과 같이 원형 탁자 5개 의자. 학생이 1학년이 지금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2명, 3학년이 1명 있습니다. 5명이, 1학년 2명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 자, 이러면 일단 하나를 안 친다. 하나를 안 치기 전에 1학년 2명을 하나의 저거로 넣는다. 하나의 주머니에 넣는다. 총 인원은 4명입니다. 총 인원 중에서 1명을 세우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직순열이 됐고 1학년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 6 곱하기 2니까 6이 12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자연수 R에 대해서 얘가 이거일 때 요거를 구하래. 일단 뒤에 2가 있으니까 C2는 그대로 적는 거잖아. 그럼 R이 2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R이 2일 경우로 볼게요. 그럼 둘이 더해서 하나 빼면은 4C2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얘를 7C5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이 5고요. 5H5로 구하라는 거죠. C5 둘이 더하면 10이고 1 빼면 9고 그럼 9, 8, 7, 6, 4, 3, 1 9C 4로 바꾼 겁니다. 없어지고 2고 18에 7 곱하면 56에다가 126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항정리고요. 이항정리 중에서도 약간 어려운 약간 연산이 좀 복잡한 그런 문제입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지금. x분의 뭐 형태가 나온 거니까. 8개 중에 알게 뽑을 건데 x는 8개 마이너스 알게 뽑히고 x분의 2는 알게 뽑힐 거다. 나눠줘야 돼요. 8CR에다가 요거는 2의 R승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X의 R승분의 8의 X의 8 마이너스 R승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총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X의 8 마이너스 2R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X의 8 마이너스 2R이 지금 뭐가 돼야 되냐? X의 4승이 돼야 되는 거니까 8 마이너스 2R이 4가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넘기면은 2R이 4가 되면 되는 거고 R이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8C2 곱하기 2의 2승 4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87을 56에 2 나누면은 28이죠? 28에다가 4 곱하면 8, 4, 32에 2, 4, 8, 112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순수 A겠죠? 순수 A가 9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이 18분의 7이니까 B가 일어날 사건은 18분의 1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원래 이런 게 있으면은 A교 B나 뭐 차라리 순수 B라도 줬으면은 지금 A교 B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주어지면 좀 애매하잖아요. 주어진 건 순수 A인데 사건이 주어진 것도 B야. 그래서 구하자는 바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PA 합 B는 어떻게 구하냐면 PA 더하기 PB 더하기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 어떻게 구해? 순수 A의 관점, 순수 A가 주어졌으니까 순수 A의 관점에서 이 A과 B를 구하자면 A라는 영역에서 순수 A를 빼주면 되는 거고 B의 영역에서 구하자면 B라는 영역에서 순수 B를 빼주면 되는데 지금 순수 B는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PA 마이너스 PA그 B 아니지 A그 B역 그러니까 순수 B를 빼주는 거죠. 중괄호로 바뀌고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A 합 B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A 더하기 PB 더하기 마이너스 PA 그다음에 플러스 P 순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없어지죠. 결국에 이 문제에서 PA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PB가 아까 일어날 확률은 18분의 11이었고 얘가 9분의 1, 18분의 2니까 둘이 더하면 18분의 13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얘를 따르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은 3분의 n이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분의 1을 곱한 9분의 2n이 됩니다. 근데 얘가 17이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고 얘를 구하라고 했다면 요거의 결과값인 2에다가 2를 곱해서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주어지고 요거로 돌아가라 했다면 그 작업을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1을 빼줬으니까 1을 더해주라는 소리겠죠? 18. 그리고 그걸 3으로 나눠요. 곱했으니까. 6이죠? 얘가 곧 뭐냐면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이 6이라는 소리고 확률변수 x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3n이 6이라는 소리잖아요. n이 18이라고 나온다. n18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서 2가 되니까 분산 같은 경우에는 4가 된다. 확률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2까지래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면 연속 확률 변수니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P1이라고 하고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P2, 그 다음에 B부터 E까지의 넓이를 P3,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1이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얘네들의 넓이가. 얘네들의 넓이에 대한 식을 각각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지금 3분의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닮은 비를 이용하기도 하겠지만은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함수를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얘가 정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럼 y는 알파 x라고 할게요. a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나는 한 점 또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얘가 2,1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2알파가 지금 1이라는 거고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는 요 밀도 함수를 저희가 구한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 얘는 y는 2분의 1 x예요. y는 2분의 1 x에서 여기서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정의역 a일 때의 y 값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1 a입니다. 정의역 b일 때의 y 값 2분의 1 b죠.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1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P1과 P2와 P3의 넓이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P1의 넓이 같은 경우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밑변 A 곱하기 높이 2분의 1 A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A 제곱이 P1의 넓이가 되는 거고 P2의 넓이는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삼각형에서 P1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P2를 쓰고 B 곱하기 2분의 1 B 곱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빼줘야 돼요. P1의 넓이인 4분의 A 제곱. 그러니까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3의 넓이를 또 어떻게 구하냐? P3의 넓이는 요 1이죠? 1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근데 1에서 P2의 넓이가 아니라 1에서 큰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4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P1, P2, P3의 넓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나왔고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괜히 지워준 게 아니에요. 요거를 A 플러스 D 뭐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가 몇 번째 항인지도 모르고 뭐 공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등차 중앙을 활용해 주면 되겠다. 얘랑 둘이 더했을 때 2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둘이 더했을 때 4분의 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얘는 요거에다 2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4분의 2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양변에 4 곱해주고 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B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아니다. 이거는 전개를 해줍시다. 얘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2b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되고 넘겨주고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3a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제곱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 3으로 묶어주고 합차 공식으로 빼줄게요. 3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주어줬구나. a 플러스 b가 3분의 4다. 여기다 3분의 4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4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이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연립해갖고 구할 수 있겠다. 아까 전에 a 플러스 b가 3분의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2a가 지금 어떻게 3분의 1로 나오는 거죠.
그럼 A 같은 경우가 6분의 1로 나오는 거고 A 6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B 같은 경우는 6분의 7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야지 3분의 4가 나오니까.